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순매수 순매도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죠.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시장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들여다보면은 바로 기관들이 요거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저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넘볼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코스닥 어떤 수급은 좀 왜곡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수급이 그냥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보정인이 누가 나설지, 정부가 빨리 어떤 형식으로 나설지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된다 그러고 또 뱅크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연준도 그리고 미국 정부도 신속하게 나서서 이 위기를 잠재우는 모습 여러분 다 보셨죠. 또 그리고 이 중소형 은행 위기가 있을 때 바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보증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CS은행,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위기가 있을 때 스위스 정부도 중앙은행도 유럽 중앙은행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증인 역할을 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보다 훨씬 규모는 적습니다만은 새마을금고에 또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고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 부실 대출 이야기가 나올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증인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5천만원 예금자 보호해준다는데 그런 거 다 없고 전액 보호해준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보증서는 모습들입니다. 중국 디폴트 관련해서 이 위기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되고 또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인 바로 그림자 금융 쪽으로도 진해가 될 수 있다는, 중국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지난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보증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자기는 인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은 좀 제외하고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그저 그렇다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그래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한 것처럼 확실한 보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보정이 나서기 전까지는 중국 사태를 계속 그냥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거는 아직 시장에서도 크게 와닿지 않는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관망하는 것도 있어요. 파월 의장이 나와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이번 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일단 그까지는 동결로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을 멈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다시피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윤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섣불리 금리를 갖다가 여기까지만 올릴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가 하기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또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8월 달에 기관들 매매를 보니까 대형주 팔고 이렇게 중소형주 매수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일단 중소형주 여러분들 뭐 딱 봐도 그냥 딱 보이죠. 바로 중국의 단체 관광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이런 것들 이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도 좀 올랐죠. 또 그리고 항공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고 여행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주는 이번에 흑자 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급 시장에 어떤 뉴스를 보면은 그럼 세력들이 대형주 팔고 이제 중소형주로 가는 거냐, 대형주는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몇몇 업종만 가지고서 시장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가운데 뭐 한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고 또 싼 것도 들어 올리고 하면서 뱅글뱅글 업종간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이쪽은 지금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다 갑니다. 이번에 누구 차례느냐? 지난번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 차례였다면 이번에는 이런 거가 갈 차례이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타자가 준비되고 있겠죠. 그럼 다음에 다른 타자는 누구 있냐? 그거는 시장의 수급 들여다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감 시향을 계속 보시다 보면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 시장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방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기사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대형주 끝나는 거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거는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과정에 업종 간 돈이 쭉 이동하는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검색된 종목들 보니까 오늘 별로 없더라고요. 종목은 많이 검색이 되었어요. 14개 종목이 검색이 되는데 다 자잘한 종목들이 검색이 돼가지고 참 분석하기 참 곤란한 그런 종목들이더라고요. 일단 그 중에서 하나 보면은 이 동아소시오홀딩스 있죠. 이 종목은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를 봐서도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 관련 종목도 있지만 오늘 또 세력들이 최근 들어서도 제약주, 의약품주 있잖아요. 의약품주도 계속 매집을 해왔습니다. 이런 업종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매수가 좀 많았죠.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회복 구간에 왔는데 이제 이것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학도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은 종목은 많이 검색이 됐는데 쓸데없는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여튼 시장에서는 중국 기준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니까 뭔가 조금 기대도 했습니다만은 시장에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그렇게 아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간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좀 미적거리 있어도 안 되고 저런 위기가 있을 때는 위기가 어떤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위기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나서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마을금고 그냥 나눴다 그러면은 박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5천만 원 이상도 보증해줄게. 이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새마을금고 6개월씩 이자 탕감해줄게.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서 진화시키는 게 맞는데 중국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좀 미천하고 그렇다 보니 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